안녕하십니까, 텃밭농부입니다. 오늘은 5월 28일입니다.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구마를 심고 나서, 즉 고구마 순이 꼿꼿이 살고 나면 그 다음에 뒤에 멀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. 지난해에 제가 소개했던, 즉 고구마를 살아나고 나면 뒤에 멀칭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. 이렇게 멀칭을 뒤에 하는 목적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. 하나는 여기에 비닐을 먼저 씌워 놓고 고구마 순을 심다 보면 이렇게 고구마가 들어 눕죠. 힘이 없어서 축 처져서 들어 누우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 누워서 비닐에 달라붙어서 말라버리게 됩니다. 이건 지금 흙이었기 때문에 좀 덜 말랐는데 거의가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. 이건 이제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거죠. 근데 이걸 완전히 이제 물을 주고 살려놓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멀칭을 하게 되면 다시는 이 비닐에 달라붙는 일이 없습니다.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두둑 여기에서,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두둑을 멀칭을 했죠. 이 골은 비워놓고요. 근데 여기 두둑에서 시작해서 이 골까지 완전히 다 덮어서 이쪽 두둑까지를 씌웁니다. 그러면 일단 고구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 뒤집어 씌우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죠. 그렇게 하면은 씌우기도 쉽지만 한 가지 더 효과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운데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잡초도 안 올라올 뿐더러 고구마 순이 자라서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이쪽에 땅살림 차리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고구마 순은 땅을 만나면 또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고구마를 키우려고 그럽니다. 그러다 보면 정작 이 두둑 속에 있는 고구마가 안 굵어지죠. 중간에 다 새버리니까. 그래서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어서 두둑 속에 있는 고구마가 많이 굵어지고 잘 자라게 되는 그런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게 5월 11일 날 심었던 고구마 순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17일 됐네요. 2주가 조금 더 지났습니다. 그래서 물을 어제 저녁에 충분히 주어놨습니다. 자, 저기에 그저께 떼약볕에 심어 놓은 고구마 한번 볼까요? 여기 위에 이제 이렇게 부직포를 깔아서 그늘을 씌워놨죠. 그러다 보니 지금 쭉 쳐져 있는데, 이렇게 쳐질 때 비닐 멀칭을 해 놓으면 다 달라붙어서 말라버립니다. 지금 이제 이렇게 해 놔도, 그늘을 지어 놔도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해가 있죠. 완전히 싱싱하지는 못합니다. 그래 해도 지금 현재 이게 말라 죽지 않은 상태거든요. 이 상태에서 생기를 찾아갑니다. 뿌리를 내리면. 자, 여기에 이제 사용할 멀칭의 종류는 요거 이제 1200짜리고요. 1500짜리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지금 이건 1800짜리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맨 가쪽에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은 굳이 많이 길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 이쪽은 1200짜리 이걸 사용을 하고요. 비닐의 고정은 여기 있는 부직포 고정핀 이걸 이용해서 고정을 시킬 겁니다. 이걸로 고정을 시키면 고정시키기도 쉽고 또 뽑기도 쉽죠. 요령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일단 고구마 순 최대한 가까이, 왜냐하면 물을 줘야 되니까요. 물을 줄 걸 대비해서 공간을 이렇게 남겨 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부직포 핀을 박아 놓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 가운데에는 물을 줘야 됩니다. 이 어떤 구독자분들이 이 고구마는 잎이 살아나고 나면 물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고구마도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뿌리 쪽 두둑에 있는 뿌리만 갖고 부족해서 중간중간에도 줄기에서 발이 나오죠.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제 또 비닐을 깔아 놓으니까 땅속으로 파고들지는 못하고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. 근데 물을 자주 줄 수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느냐. 사실 물을
자주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농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. 물을 자주 줄 수 없는데 작물은 잘 키울 수 있다. 참 어려운 겁니다. 예. 그래서 물을 자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멀칭 비닐 밑으로 깔리는 부분은 이제 풀은 안 나겠죠. 이렇게 한번 살고 나면 이 비닐에 닿여도 마르지 않습니다. 예. 이게 땅 속에 들어있어도 안 마르잖아요. 그리고 이걸 중간중간에 한 50cm 간격으로 핀을 꽂아 놓습니다. 이게 뭐 바람에 날려가지 않느냐 하는데 절대로 안 날아갑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이걸 꽂아 놓으면 또 고구마가 크는데 이 철핀이 지장이 안 되느냐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어요. 이제 간혹 보면 철핀 때문에 생긴 모양이 조금 삐뚤어지는 수는 있습니다만 드물게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고구마가 옆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확 밑으로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 비닐만 깔아 놓으면 여기 이제 밟고 다니다 보면은 또 찢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직포를 여기에 같이 깔아도 됩니다. 이게 이제 폭 600짜리인데 여러 해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. 자,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비닐 깔고 부직포까지 딱 깔렸죠. 이러면 여기 이렇게 밟고 다녀도 비닐이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골과 골 사이에 여기에는 이제 긴 비닐이 필요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 1500짜리면 되는데 지금 1500짜리를 다 쓰고 없어서 1800짜리를 쓰겠습니다. 요걸 이제 꽂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 겹보다는 끝을 이렇게 꼽혀서 두 겹이 되도록 하면은 좀 더 질기겠죠. 그래서 일단 한쪽을 먼저 요 이제 있는 이 잎들은 전부 밖으로 꺼내주고요. 살아있는 잎들은 비닐이 대여도 마르질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공간에는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. 요 두 겹이 되도록 꼽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비닐만 이래 둬도 되고요. 그렇지 않고 부직포가 쓰던 게 있으면 이걸 펼쳐서 위에 덮어주면 좋겠죠. 또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바람이 안 날려갈 만큼만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. 많이 꽂을 필요는 없어요.
자, 이렇게 하면 이제 고구마가 심어져 있는 자리만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비닐로 물칭이 됐죠. 이렇게 놓으면 여기 위에 물을 줄 수도 있고, 잡초가 이제 나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잡초 뽑아야죠. 이제 언제까지 뽑느냐 하면 이 고구마 넝쿨이 확 커지면 숲이 우거져서 풀도 많이 나진 않습니다. 근데 초반에는 좀 뽑아야 됩니다. 자, 이제 비닐 멀칭을 골과 골 사이에 딱 하고 여기에 이제 고구마 있는 자리는 이렇게 비워 놔죠. 그리고 그 쓰던 부직포도 이렇게 깔아 놓으면 비닐도 안 찢어지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, 그리고 고구마가 쓸데없이 뿌리 내림도 막을 수 있습니다.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수평 심기를 하고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은 이러한 농법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주셨더라고요.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, 이 고구마든 뭐 어떤 작물이든 간에 식물은 물이 성장을 하는데 3대 요소죠. 물과 햇빛과 거름. 근데 그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구마에 물을 많이 주고, 그리고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. 이렇게 또 두둑도 높고 넓어야 고구마가 또 많이 드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. 물이 빠지지 않으면 고구마 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경사도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두둑도 높아야 됩니다. 그런가 하면 반대로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. 제가 이제 어떤 영상들을 쭉 보면, 저는 원래 고구마 망쳤다, 고구마가 무성했는데 캐보니까 실망스럽게도 고구마가 안 들어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럼 고구마가 크는 시간이 짧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이 다 새버린 거죠.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잔잔한 고구마들만 쓸데없이 중간에서 다 키우고, 정작 이 두둑 속에 들어있는 고구마 쪽으로 영양이 못 온 거죠. 줄기는 무성했는데.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. 이 고구마 두둑 속에 있는 여기에 모든 영양이 집중되어야 된다. 그래야 굵어지고 많이 열리고, 그 다음 물을 많이 줘야 된다. 대신 물이 잘 빠져야 된다. 그래야 고구마가 많이 열립니다. 그 다음에 순이 고구마를 심고 나면 절대로 살아야 된다. 그래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.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구마 농사를 합니다. 이제 또 대농들, 고구마를 키워서 팔아서 돈을 버는 농업인들은 이런 농법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손이 많이 들어가니까. 그래서 인부들 들여가지고 비싼 인건비 가지고 이거 하고 앉아있으면 고구마 값이 안 나오겠죠. 고구마 한 박스 10kg짜리 팔아봐야 2만원 하는데 인건비 요새 뭐 15만원씩 하니 이 뭐 고구마 7박스 더 생산해야 인건비 나가면 없어져 버리는데, 하지만 우리 같은 이 조그만큼씩 키우는 우리 텃밭 농부들은 뭐 인건비 관계없이 내 손으로 꼼지락거리면서 작은 텃밭에서 그나마 많은 양의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. 농사를 많이 지어서 고구마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이러한 농법이 틀렸다 하지 말고 내한테는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이 텃밭 농부가 주장하는 것은 좁은 텃밭에서도 대박난 고구마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, 이러한 멀칭도 제가 10수년 고민하다가 개발한 뭐 그렇게 어려운 농법도 아니고, 여기 뒤집어 씌우던 걸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지 뭐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. 근데 결과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아무튼 올해도 다들 고구마 농사 잘 하셔서 그 추운 겨울에 따끈한 군고구마들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